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SNS 마케팅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따라하면 매출이 따라오는 SNS 마케팅 이 책을 읽었는데 초보자한테는 유용한 책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SNS를 활용하시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콘텐츠로 정리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오랫동안 SNS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담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경험담 위주로 SNS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담 말씀드리기 전에 FAQ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는 예외로 치고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마케팅 목적이 되는 거죠. SNS라는 거는 마케팅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마케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퍼스널 마케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백만장자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 비즈니스 그리고 인포프레너라는 책에서 살펴봤는데 한 개인이 SNS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세컨 잡으로 또는 은퇴 후에 또는 전업으로도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SNS에 전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늦지 않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SNS는 유행을 타는데 새로운 매체가 출현할 때 초기에 그 SNS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건 맞죠. 그리고 그 매체에서 조금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힘들고 투자한 노력 대비 효과를 많이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SNS 유행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해야 되겠다 싶을 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SNS라는 게 결국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이잖아요. 만들어 놓은 콘텐츠라든가 콘텐츠를 만드는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SNS가 출현할 때 바로 내가 그 SNS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다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SNS 그거 시간 낭비 아닌가요? 물론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또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SNS를 한다는 건 일종의 공부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나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더욱더 정교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구독자도 몇 명 없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자체는 저에게는 굉장한 공부, 의무 독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어떤 퍼스널 브랜딩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다면 지금의 과정들이 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에 대해서는 자기 개발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또 SNS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SNS 경험담과 조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NS 매체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간단하게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다른 SNS 매체를 이용할 때 랜딩 페이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홈페이지 자체만으로도 잘만 이용하면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네이버에 파워링크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이 파워링크는 주요한 키워드 있죠. 비싼 키워드.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 이런 거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돈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정도의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세부 키워드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회식하기 좋은 식당, 모임하기 좋은 장소, 기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있죠. 무슨 시, 무슨 동, 요 정도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맛집, 식당,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는 거죠. 그런 키워드들이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파워링크 광고비는 굉장히 다운이 돼요. 클릭당 거의 100원 안팎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죠. 미세시장 또는 골목 상권, 세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2000년 초반에 다음 카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5만 명, 10만 명 굉장한 카페가 됐죠. 그래서 그걸로 사실 저는 한 15년 정도 굉장히 편하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큰 비즈니스를 대단하게 해서 대단하게 성공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하는 그 작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한 거죠. 카페라는 매체 하나로 별도로 광고비 쓰지도 않고 또 로열티 있는 고객들을 친근한 관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카페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한 5-6권 정도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목적도 굉장히 충족이 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메신저 비즈니스 된 거죠. 책을 출간했다는 건 이건 또 메신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후에 이제 강연을 한다거나 강연도 또 이제 마케팅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네이버가 부흥이 되면서 네이버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다음 카페에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가 대세다 해서 블로그도 열심히 했는데 블로그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최적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로 인해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효과를 봤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의 함정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게 사실 거의 목줄이 달려있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저품질로 빠져버리면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최적화 되면 좋고 안 돼도 콘텐츠가 어차피 포스팅하면 나름대로의 클릭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최적화에 너무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인도 열심히 했고 지식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많이 만들었던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쉽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신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리고 팟캐스트가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많이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팟캐스트가 또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팟캐스트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후에는 페이스북이 있었고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5만 명 이상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SNS를 연습을 해두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게 나타나도 금방금방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지금은 밴드를 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밴드는 골목 상권 이런 분들에게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 가게 앞에 자기 가게 밴드 붙여놓고 이벤트 같은 거 밴드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무료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옛날에 페이팔 피터 티라고 같이 운영을 했잖아요. 페이팔이 성공하게 된 게 회원만 가입하면 $30인가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원수를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마케팅,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남는 음식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돼지갈비 2인분 추가하면 2인분 무료 이런 것들을 즉시 고객들에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밴드를 활용한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 많이 안 해도
어플 다운받으면 또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료 마케팅 할인권. 그리고 SNS 마케팅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SNS라는 게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유저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 매체가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의 시대가 됐고, 특이하게 보통 이 동영상으로 우리가 어떤 검색 기능을 이용한다는 거, 과거 같았으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는 거의 검색 기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뭐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매체 우리가 또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SNS 매체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활동을 하겠다 한다면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 두 목적 다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는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또 반드시 인스타그램을 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SNS를 하면서 물론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도 없고 조회수도 없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채널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활성화를 많이 시켰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콘텐츠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왜 좋았습니까? 물어보면 여기는 가장 비상업적이어서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홍보하고 해서 욕심부리고 이런다고 해서 SNS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위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콘텐츠를 정성껏 생산을 해내다 보면은 분명히 마케팅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두 차원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매체가 됐든 간에 꾸준히 나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해나간다면 그 역량 자체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또 새로운 매체가 출연했을 때 그걸 선점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